정신없이 20대, 30대를 거쳐서 혼돈의 40대를 지나면 인생 후반전에 돌입하는 시점이 찾아온다. 더 늦기 전에 나를 올가매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 한층 더 가벼워지고 행복한 인생 후반기를 맞이해야 한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후회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인생 끝까지 가져가야 할지 잘 선별해야 한다. 인생 후반기에서는 규율과 논리, 경쟁이라는 주제보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삶을 가꾸어 나가는 장자의 철학이 도움이 된다. 장자의 생각을 기반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작별해야 하는 7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이제는 내가 쓸모있음을 위한 투쟁을 내려놓자. 그동안 나의 쓸모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평생 살아왔다. 회사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승진과 연봉에 목매고 나 쓸모있어요 라고 외치면서 처절하게 살아왔다. 사회에서는 높은 직위와 재산의 크기를 통해서 나의 쓸모를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퇴직한 후에도 여전히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쓸모를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자영업자로서는 은퇴도 없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손님에게 팔아야 하는 목표로 평생 해왔던 일과는 다른 낯선 곳에서 누군가의 평가를 견디며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다. 평생 나의 쓸모를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살아왔던 나날들은 인정받아 마땅하다. 살아남기 위해서 내 인생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땀방울은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쓸모 없어지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충분히 인정과 존중을 부어준다. 인생 후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면 쓸모없음에 대한 생각에 괴로워질 수도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로봇이 쉽게 사람을 대체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인간으로서 어떤 쓸모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 장자에게서 유래한 무용지용이라는 말은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을 말한다. 반듯하고 튼실한 나무는 누가 봐도 좋다. 책상이나 기둥으로 만들기 딱 좋다. 그래서 누군가 발견하게 되면 금방 베어버린다. 하지만 구부러지고 부실한 나무는 쓸모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발견된다고 해도 탐을 내지 않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버텨내어 큰 나무가 된다. 커다란 나무는 책상이나 기둥이 되지는 않지만 큰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한다. 쓸모있는 나무는 사람들이 탐을 내서 쉽게 베어진다. 사람 입장에서야 쓸모가 있겠지만 생존해야 하는 나무 입장에서는 쓸모있음은 좋지 못한 상황이다. 반대로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나무는 생존할 수 있다. 나무 입장에서 생존에 유리하다. 게다가 쓸모없을 줄 알았던 나무가 크게 되니 그늘막을 제공함으로써 의외로 쓸모있게 된다. 나의 쓸모있음도 마찬가지다.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나 자신이 못났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각자가 해낼 수 있는 만큼의 몫이 있다. 모든 사람이 최고가 되어 자랄 필요는 없다. 세상이나 가족이 나에게 원하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내 인생 자체를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목수 입장에서 쓸모 없어진 나무는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다. 회사에서 크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받은 월급은 가족의 생계와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장자의 이야기는 인생 후반기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누구의 삶도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괴로워하지 말고 여유있게 스스로를 살펴보면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쓸모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응원 섞인 조언을 건넨다. 둘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내려놓는다. 성인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신 하늘의 이치를 따른다고 장자는 말했다. 시시비비란 옳고 그름을 따르는 것, 즉 어떤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말한다. 직장이나 사업하는 곳에서는 시시비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무엇을 잘못했고 누가 잘못해서 어떤 사람에게 큰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따지곤 한다. 직장에서는 성과가 좋으면 옳은 일이 되고 성과가 나쁘면 잘못한 일로 나뉜다. 매출을 발생시키면 옳은 일이 되고 매출이 없으면 틀린 일이 된다. 그렇게 명확하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을 그렇게 옳은 일과 틀린 일로 나눌 수 있을까? 장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장자는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다고 했다. 가능했던 일이 불가능해지고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옳았던 일이 그른 일이 되고 틀렸다고 생각한 일이 옳은 일로 변한다. 이는 절대적으로 옳은 일도 없고 절대적으로 틀린 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상대적이다. 옳고 그름을 나누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기준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기준이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이전에는 결혼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며 자녀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과 출산, 이혼까지 선택하는 시대이다. 기준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인데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누군가에게 강요하게 되고 나에게는 스스로를 너무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준이라는 것도 언제든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장자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신 하늘의 이치에 비추어 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지극히 상대적이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세상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나와의 다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시비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인생 후반기에는 자연스럽게 나와의 다름을 받아들여 보자. 셋째, 50세 이후부터는 과거의 나를 버린다. 지난 수십 년간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들을 해왔다. 나의 선택으로 잘된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결과로 선택에 대한 후회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선택들이 모여진 결과이다.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원하는 인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과거의 자신을 탓할 수 있다. 또는 과거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스며든 상상을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해코지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그 사람들을 증오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결국 후회라는 감정을 낳는다. 후회 섞인 생각의 문제점은 현재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지금 내 눈에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주변에 가득하다. 바꾸지도 못할 과거를 후회만 하고 있다면 현재의 행복을 모두 놓치게 된다. 누군가를 탓하는 일도 그만 멈추어야 한다. 타인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자책하는 것은 새장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루하루를 살아보자.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에 집중한다. 계속해서 과거에 머무른다면 나이는 점점 들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더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다. 지금 당장 행복한 경험을 나에게 선물해 주자. 큰 돈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날씨 좋은 날 집 앞을 산책한다. 근처 산에 혼자 올라가서 가만히 자연의 공기를 만끽해 본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커피 한잔하면서 담소를 나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경험들은 세상에 널려 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경험들을 누리기만 한다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바꾸지도 못할 후회에 너무 갇혀 있지 말고 행복한 인생 후반기를 보내도록 하자. 넷째, 사사로운 마음을 버린다. 그리고 마음은 맑게 하고 기운은 넓게 한다. 천근이라는 사람이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물었다. 되돌아온 답은 이러했다. 마음은 맑고 맑은 경지에서 논일게 하며 기는 넓고 넓은 경지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만물의 자연스러움에 순응하고 사사로운 마음을 섣불리 일으키지 않는다면 세상은 저절로 다스려지게 된다. 30대, 40대까지의 삶은 어쩌면 불꽃 같을 수 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왔을 수 있다. 지금도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는 나에게 여유로움이라는 선물을 주어도 괜찮다. 나이가 들면 자연의 소중함을 더 만끽해본다. 20대 시절의 세상을 열심히 살고 바빠서 쉽게 지나쳤던 길가의 나무들을 더 눈여겨본다. 오르기 힘들었던 산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고 바람의 감촉은 나의 기분을 더 좋게 해준다. 이 모든 것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50이 되었다면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 없다. 장자가 말하는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 사는 삶이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돈이 많고 적고 가진 게 많거나 적어도 괜찮다. 사회적으로 이룬 것이 없어도 된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몇 분이라도 고요하게 마음을 맑게 가져본다. 나를 불쾌하게 하는 사사로운 것들로부터 자유로움을 느껴본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온전히 삶을 누리는 방법이다. 다섯째, 성급함을 버린다. 인생 후반기에 들어가면 성급해질 수 있다. 미디어에서 성공한 50대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된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이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나면 누구나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마케팅의 마음이 흔들린다. 3달 만에 월 1,000만 원을 버는 방법, 한 번의 강의로 유튜브를 정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자꾸 나의 마음속에 남는다. 어느 정도 투자할 돈도 있고 빠르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막상 돈과 시간을 투자해보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만 깨닫게 된다.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있다.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50년간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어떤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 조급한 마음을 버릴수록 유리하다. 변화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한다. 일어나는 시간을 10분만 앞당겨서 아침 운동을 해볼 수 있다. 하루의 변화를 위한 시간을 천천히 아주 조금씩만 늘려본다. 중요한 건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꾸준히 조금씩 해보는 것이다. 성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여유롭게 하나씩 해본다. 그렇게 하나씩 쌓여나가다가 보면 오히려 가장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변화도 성장도 닷때가 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여섯째,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린다. 장자는 상대방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면 그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저 그만둘 뿐이라고 말했다. 인정투쟁이란 말이 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싸움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서 스스로를 확인하려고 애쓰는 행동이다. 50세 이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터에서, 가정에서 소외받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이때 우리는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내 마음속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다. 나도 모르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을 붙잡고 과거에 성공한 이야기를 한다. 상대방은 나의 성공담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한다. 장자는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저 그만두라고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투정 섞인 말들을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상처받게 되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상대방에게 날카롭게 대한다. 그렇게 인정에 목마르다 보면 결국에는 갈등만 낳게 된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행동하다 보면 역설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나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50세 정도가 되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에 다가서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은 이제 그만한다. 오히려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경청한다면 존중받는 어른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일곱째, 옛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그려나가 본다. 누구에게나 반짝이는 순간이 있다. 나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 나갔던 전성기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았던 순간이라도 과거의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더욱더 반짝이는 삶이 나에게 찾아올지도 모른다. 장자는 여희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그녀는 예라는 지역의 관리를 아버지로 둔 딸이었다. 어느 날 여인은 진나라에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슬픔의 옷깃이 눈물로 흠뻑 젖었다. 하지만 진나라 왕궁에 이르러서는 왕과 함께 화려한 생활을 하고 맛있는 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 즐거워했다. 앞으로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어가고 나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의가 그랬듯이 막상 살아보면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삶이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해질지는 모르는 것이다. 50살이라는 나이는 일종의 벽과 같다. 그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면 인생은 거기서 멈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새롭게 도전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지 겁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내 앞의 벽은 지나고 나면 그저 종이로 만든 얇은 습자지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새롭게 다가올 인생의 기쁨을 얻기 위한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 나중에 내가 안 해봤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말이다. 길은 걸어가는 대로 완성된다. 라는 말이 있다. 그저 삶에서 나에게 오는 것들을 피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나가다 보면 재미있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도전이라는 기회가 찾아오면 조금 두렵더라도 한번 시도해본다. 사실 길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누군가 그 길을 처음으로 걸었고 그 길을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걷다 보니 길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걷다가 잠깐 길이 막혀도 괜찮다.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을 걸으면 된다. 한 번 사는 인생, 조금만 더 새롭고 다양하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인생 후반기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버려야 하는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다. 첫째, 이제는 내가 쓸모 있음을 위한 투쟁을 내려놓자. 둘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내려놓는다. 셋째, 50세 이후부터는 과거의 나를 버린다. 넷째, 사사로운 마음을 버린다. 그리고 마음은 맑게 하고 기운은 넓게 한다. 다섯째, 성급함을 버린다. 여섯째,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린다. 일곱째, 옛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그려나가 본다. 정신없이 20대, 30대를 거쳐서 혼돈의 40대를 지나면 인생 후반전에 돌입하는 시점이 찾아온다. 더 늦기 전에 나를 올가매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 한층 더 가벼워지고 행복한 인생 후반기를 맞이해야 한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후회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인생 끝까지 가져가야 할지 잘 선별해야 한다. 인생 후반기에서는 규율과 논리, 경쟁이라는 주제보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삶을 가꾸어 나가는 장자의 철학이 도움이 된다. 장자의 생각을 기반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작별해야 하는 7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이제는 내가 쓸모 있음을 위한 투쟁을 내려놓자. 그동안 나의 쓸모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평생 살아왔다. 회사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승진과 연봉에 목매고 나 쓸모 있어요 라고 외치면서 처절하게 살아왔다. 사회에서는 높은 직위와 재산의 크기를 통해서 나의 쓸모를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퇴직한 후에도 여전히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쓸모를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자영업자로서는 은퇴도 없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손님에게 팔아야 하는 목표로 평생 해왔던 일과는 다른 낯선 곳에서 누군가의 평가를 견디며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다. 평생 나의 쓸모를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살아왔던 나날들은 인정받아 마땅하다. 살아남기 위해서 내 인생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땀방울은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쓸모 없어지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충분히 인정과 존중을 부어준다. 인생 후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면 쓸모없음에 대한 생각에 괴로워질 수도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로봇이 쉽게 사람을 대체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인간으로서 어떤 쓸모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 장자에게서 유래한 무용지용이라는 말은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을 말한다. 반듯하고 튼실한 나무는 누가 봐도 좋다. 책상이나 기둥으로 만들기 딱 좋다. 그래서 누군가 발견하게 되면 금방 베어버린다. 하지만 구부러지고 부실한 나무는 쓸모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발견된다고 해도 탐을 내지 않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버텨내어 큰 나무가 된다. 커다란 나무는 책상이나 기둥이 되지는 않지만 큰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한다. 쓸모있는 나무는 사람들이 탐을 내서 쉽게 베어진다. 사람 입장에서야 쓸모가 있겠지만 생존해야 하는 나무 입장에서는 쓸모있음은 좋지 못한 상황이다. 반대로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나무는 생존할 수 있다. 나무 입장에서 생존에 유리하다. 게다가 쓸모없을 줄 알았던 나무가 크게 되니 그늘막을 제공함으로써 의외로 쓸모있게 된다. 나의 쓸모있음도 마찬가지다.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나 자신이 못났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각자가 해낼 수 있는 만큼의 몫이 있다. 모든 사람이 최고가 되어 자랄 필요는 없다. 세상이나 가족이 나에게 원하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내 인생 자체를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목수 입장에서 쓸모 없어진 나무는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다. 회사에서 크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받은 월급은 가족의 생계와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장자의 이야기는 인생 후반기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누구의 삶도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괴로워하지 말고 여유 있게 스스로를 살펴보면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쓸모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응원 섞인 조언을 건넨다. 둘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내려놓는다. 성인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신 하늘의 이치를 따른다고 장자는 말했다. 시시비비란 옳고 그름을 따르는 것, 즉 어떤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말한다. 직장이나 사업하는 곳에서는 시시비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무엇을 잘못했고 누가 잘못해서 어떤 사람에게 큰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따지곤 한다. 직장에서는 성과가 좋으면 옳은 일이 되고 성과가 나쁘면 잘못한 일로 나뉜다. 매출을 발생시키면 옳은 일이 되고 매출이 없으면 틀린 일이 된다. 그렇게 명확하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을 그렇게 옳은 일과 틀린 일로 나눌 수 있을까? 장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장자는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다고 했다. 가능했던 일이 불가능해지고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옳았던 일이 그른 일이 되고 틀렸다고 생각한 일이 옳은 일로 변한다. 이는 절대적으로 옳은 일도 없고 절대적으로 틀린 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상대적이다. 옳고 그름을 나누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기준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기준이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이전에는 결혼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며 자녀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과 출산, 이혼까지 선택하는 시대이다. 기준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인데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누군가에게 강요하게 되고
나에게는 스스로를 너무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준이라는 것도 언제든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장자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신 하늘의 이치에 비추어 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지극히 상대적이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세상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나와의 다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시비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인생 후반기에는 자연스럽게 나와의 다름을 받아들여 보자. 셋째, 50세 이후부터는 과거의 나를 버린다. 지난 수십 년간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들을 해왔다. 나의 선택으로 잘된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결과로 선택에 대한 후회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선택들이 모여진 결과이다.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원하는 인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과거의 자신을 탓할 수 있다. 또는 과거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스며든 상상을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해코지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그 사람들을 증오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결국 후회라는 감정을 낳는다. 후회 섞인 생각의 문제점은 현재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지금 내 눈에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주변에 가득하다. 바꾸지도 못할 과거를 후회만 하고 있다면 현재의 행복을 모두 놓치게 된다. 누군가를 탓하는 일도 그만 멈추어야 한다. 타인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자책하는 것은 새장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루하루를 살아보자.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에 집중한다. 계속해서 과거에 머무른다면 나이는 점점 들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더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다. 지금 당장 행복한 경험을 나에게 선물해 주자. 큰 돈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날씨 좋은 날 집 앞을 산책한다. 근처 산에 혼자 올라가서 가만히 자연의 공기를 만끽해 본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커피 한잔하면서 담소를 나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경험들은 세상에 널려 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경험들을 누리기만 한다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바꾸지도 못할 후회에 너무 갇혀 있지 말고 행복한 인생 후반기를 보내도록 하자. 넷째, 사사로운 마음을 버린다. 그리고 마음은 맑게 하고 기운은 넓게 한다. 천근이라는 사람이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물었다. 되돌아온 답은 이러했다. 마음은 맑고 맑은 경지에서 논일게 하며 기는 넓고 넓은 경지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만물의 자연스러움에 순응하고 사사로운 마음을 섣불리 일으키지 않는다면 세상은 저절로 다스려지게 된다. 30대, 40대까지의 삶은 어쩌면 불꽃 같을 수 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왔을 수 있다. 지금도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는 나에게 여유로움이라는 선물을 주어도 괜찮다. 나이가 들면 자연의 소중함을 더 만끽해본다. 20대 시절의 세상을 열심히 살고 바빠서 쉽게 지나쳤던 길가의 나무들을 더 눈여겨본다. 오르기 힘들었던 산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고 바람의 감촉은 나의 기분을 더 좋게 해준다. 이 모든 것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50이 되었다면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 없다. 장자가 말하는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 사는 삶이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돈이 많고 적고 가진 게 많거나 적어도 괜찮다. 사회적으로 이룬 것이 없어도 된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몇 분이라도 고요하게 마음을 맑게 가져본다. 나를 불쾌하게 하는 사사로운 것들로부터 자유로움을 느껴본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온전히 삶을 누리는 방법이다. 다섯째, 성급함을 버린다. 인생 후반기에 들어가면 성급해질 수 있다.
미디어에서 성공한 50대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된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이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나면 누구나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마케팅의 마음이 흔들린다. 3달 만에 월 1,000만 원을 버는 방법, 한 번의 강의로 유튜브를 정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자꾸 나의 마음속에 남는다. 어느 정도 투자할 돈도 있고 빠르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막상 돈과 시간을 투자해보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만 깨닫게 된다.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있다.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50년간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어떤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 조급한 마음을 버릴수록 유리하다. 변화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한다. 일어나는 시간을 10분만 앞당겨서 아침 운동을 해볼 수 있다. 하루의 변화를 위한 시간을 천천히 아주 조금씩만 늘려본다. 중요한 건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꾸준히 조금씩 해보는 것이다. 성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여유롭게 하나씩 해본다. 그렇게 하나씩 쌓여나가다가 보면 오히려 가장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변화도 성장도 닷때가 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6째,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린다. 장자는 상대방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면 그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저 그만둘 뿐이라고 말했다. 인정투쟁이란 말이 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싸움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서 스스로를 확인하려고 애쓰는 행동이다. 50세 이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터에서, 가정에서 소외받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이때 우리는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내 마음속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다. 나도 모르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을 붙잡고 과거에 성공한 이야기를 한다. 상대방은 나의 성공담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한다. 장자는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저 그만두라고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투정 섞인 말들을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상처받게 되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상대방에게 날카롭게 대한다. 그렇게 인정에 목마르다 보면 결국에는 갈등만 낳게 된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행동하다 보면 역설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나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50세 정도가 되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에 다가서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은 이제 그만한다. 오히려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경청한다면 존중받는 어른으로 남게 될 것이다. 7째, 옛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그려나가 본다. 누구에게나 반짝이는 순간이 있다. 나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 나갔던 전성기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았던 순간이라도 과거의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더욱더 반짝이는 삶이 나에게 찾아올지도 모른다. 장자는 여희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그녀는 예라는 지역의 관리를 아버지로 둔 딸이었다. 어느 날 여인은 진나라에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슬픔의 옷깃이 눈물로 흠뻑 젖었다. 하지만 진나라 왕궁에 이르러서는 왕과 함께 화려한 생활을 하고 맛있는 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 즐거워했다. 앞으로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어가고 나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희가 그랬듯이 막상 살아보면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삶이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해질지는 모르는 것이다. 50살이라는 나이는 일종의 벽과 같다. 그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면 인생은 거기서 멈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새롭게 도전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지 겁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내 앞에 벽은 지나고 나면 그저 종이로 만든 얇은 습자지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새롭게 다가올 인생의 기쁨을 얻기 위한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 나중에 내가 안 해봤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말이다. 길은 걸어가는 대로 완성된다. 라는 말이 있다. 그저 삶에서 나에게 오는 것들을 피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나가다 보면 재미있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도전이라는 기회가 찾아오면 조금 두렵더라도 한번 시도해본다. 사실 길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누군가 그 길을 처음으로 걸었고 그 길을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걷다 보니 길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걷다가 잠깐 길이 막혀도 괜찮다.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을 걸으면 된다. 한 번 사는 인생, 조금만 더 새롭고 다양하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인생 후반기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버려야 하는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다. 첫째, 이제는 내가 쓸모 있음을 위한 투쟁을 내려놓자. 둘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내려놓는다. 셋째, 50세 이후부터는 과거의 나를 버린다. 넷째, 사사로운 마음을 버린다. 그리고 마음은 맑게 하고 기운은 넓게 한다. 다섯째, 성급함을 버린다. 여섯째,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린다. 일곱째, 옛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그려나가 본다.